저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배달 주문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달앱 리뷰에 카페에서 팔고 있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곰팡이가 핀 사진이 올라온 건데요. 리뷰 댓글에는 수많은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니 글쓴이는 무려 5일이나 지난 샐러드 사진을 리뷰에 올린 건데요. 아니 방부제도 쓰지 않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5일이나 지난 음식에 곰팡이가 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가게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억지 리뷰를 올린 나쁜 고객에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이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되었군요. 변호사님도 뭐 배달 음식, 배달 주문 이런 거 많이 이용하세요? 네, 아무래도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서 외식하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배달 주문을 많이 해서 먹고 있죠. 네, 저도 요즘 워낙 뭐 맛집들도 네. 사실 요즘은 줄 서서 기다렸다가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배달 앱 이용해서 주문 많이 하는데 그때 저도 항상 그 리뷰 순 뭐 이런 네. 식으로 리뷰 많은 순 이런 걸로 필터링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리뷰가 그 매출에 정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가게 명성에 어쨌든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명예훼손죄 뭐 이런 거 성립할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상에 그 리뷰를 올리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요즘 이런 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걸 보고 음식을 많이 시키는데 법적으로는 뭐 일종의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이제 정통법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일반 형법하고는 달리 이제 비방의 목적이라는 거를 필요로 하는데 그 비방의 목적을 우리 판례는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의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의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상대방을 어떤 허위 사실이든 아니면 말 그대로 사실이든 이런 걸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일종의 이제 미필적 고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도 좀 어려운데 이건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막 비방을 했는데 일반 우리 형법상의 명예훼손에서는 막 뭐 비방을 하고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표까지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의 숨은 뜻은 비방하려는 완벽한 고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 사람의 어떤 명예가 훼손돼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약간 이제 미필적 고의고요. 그래서 요것까지는 우리 정통법상에 처벌을 안 하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 이제 가중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사실 요즘 우리가 뭐 인터넷상에서 이거 명예훼손이야,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이런 얘기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네. 정확하게 그 명예훼손의 어떤 일반적인 성립 요건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크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공연성하고 이제 특정성입니다. 그 특정 이제 인물이나 뭐 어떤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지목을 한 다음에 요걸 이제 공공연히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주고받은 건 안 되고요. 공공연히 어떤 그 특정인에 대한 사실이나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경우, 이것이 바로 이제 명예훼손 이 죄가 성립하는 성립 요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좀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완전히 허위의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리뷰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사실 가게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 허위에 가까운 내지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 뭐 적용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실들이 모두 허위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됐다. 허위인 것이 그런 전제 하에는 이제 그 처벌 수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이버 명예훼손상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반 명예훼손 경우에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정통법상에서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조금 까다로운 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비방의 목적까지 정말 명백하다 하면은 약간 가중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 가게가 매출이 지금 급감했다고 사연자님이 밝히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좀 항상 막 얘기할 때 뭐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매출이 급감한 부분을 뭐 업무 방해 내지는 영업 방해 같은 걸로 네. 뭔가 고소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인데요.
이 우리 업무방해죄를 보면 허위사실, 이게 지금 허위사실이라 한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이제 별도로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담자가 이 해당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민사적인 손해를 이제 배상받으려고 하신다면 손해 어느 정도 배상받으실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아무래도 뭐 민사적으로는 뭐 평가를 하자면 일종의 불법행위니까요. 이 부분도 이제 소송을 진행하셔 충분히 입증을 한다면 원고로서 그런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일반 실무적으로는 뭐 형사고소 사안이다 하면 형사고소부터 진행을 하고 그 형사고소의 이제 결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니까요. 네. 조금 수월하게 그 순서로 형사 먼저 하시고 그다음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좀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 말씀대로 형사 먼저 진행하시고 가능하면 뭐 동시에라든가 아니면은 형사 네, 먼저 하시고 민사 소송 절기하셔서 아무래도 피해를 보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